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DSP 리뷰를 좀 보면서 OFDM에 필요한 OFDM 우리가 하려면 DFT의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iscrete Fourier Transform 그 개념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DSP 리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서큘러 컨볼루션, 리니어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정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는 아웃풋이 인풋과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 그 시스템의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요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N을 어떻게 해줬죠? XN을 갖다 반전을 시켜줬어요.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하나씩 해주는 거죠. 시프트 해줘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었죠. XN과 HN의 순서를 바꿔서 컨볼루션을 해줘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꿔준 거니까 HN을 갖다가 반전해서 마이너스 구한데서 점점 시프트 하면서 이 XN과 겹쳐지는 시그널들을 곱해서 다 더해준 시그널들을 하나씩 적어준 거. 시프트하는 칸마다 적어준 것이 리니어 컨볼루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서큘러 컨볼루션은 우리가 모듈로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리오디컬하게 어떤 시그널이 시퀀스가 있으면 그 모듈로 그 길이만큼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줘서 그 다음에 리니어 컨볼루션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큘러 컨볼루션의 예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하는 방법, 전통적인 그냥 방법,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 모듈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원형 형태로 HM을 잡고 그 다음에 반전시키고 이걸 뒤집어 준 거죠.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뒤집어줬고요. 뒤집어져서 받고 그거를 한 칸씩 시프트 해줬죠. 이 반대 원래 방향으로 하나씩 시프트 해준 거. 요거는 H의 2-M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했었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값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XN을 주기 시퀀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1, 2, 0, 1 요거 하나였는데 1, 2, 0, 1 요거 하나였는데 XN이 그걸 갖다 반복해서 주기 시그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HN을 갖다가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1, 1 여기서 반전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n-m의 모듈 오퍼레이션이니까 반전시켜서 이동시켜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 1, 1 두 개 곱한 값 나온 게 5였고요. 그 다음에 1, 1, 2 다 곱해준 거 6, 7, 6, 5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기에 하나만 우리가 n개만 쪼개서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 7, 6, 5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OFDM에서 사용되는 컨셉들을 다룰 텐데요. 이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 주요 배우는 내용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입니다. 그래서 DFT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Fourier Transform에서 디스크리트한 시퀀스 두 개를 양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Fourier Transform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기존의 Fourier Transform 같은 경우에는 Fourier Transform의 특징은 시간 영역에서도 타임에서도 continuous time이고요. 그리고 continuous 타임을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continuous한 frequency 도메인으로 바뀌는 거죠. frequency 도메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Fourier Transform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타임 영역 시퀀스를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영역 시퀀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영역을 우리가 스몰 xn이라고 하고 그리고 프리퀀시 영역을 라지 x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냥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OFDM에서는 타임 영역과 프리퀀시 영역으로 이 컨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DFT와 우리가 DFT에서의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임 영역, 프리퀀시 영역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n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n을 곱해서 그놈을 n 값을 0에서부터 n-1까지 증가시키면서 라지 xk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거꾸로 인버스 DFT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트랜스폼은 결과적으로 시간 영역의 시퀀스를 구해내는 건데, 그거는 프리퀀시 영역 시퀀스에다가 이번에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있고, 우리가 보통 프리퀀시 영역을 표를 구해낼 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붙은 우리가 값을 갖다 곱해서 함수를 곱해서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웨이트를 할 때 익스포넨셜의 이 펑션, 익스포넨셜 펑션에 플러스가 붙죠. 이건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j의 n분의 2파이 kn 곱하기, 그리고 k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전체 n개가 되는 시퀀스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xk도 그렇고 xn도 그렇고 모두 시퀀스의 길이는 몇 개예요? 총 n개가 되는 거죠. 총 n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n 값이 총 우리가 4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n 값이 4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지 n이 4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x1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x0부터 구할 수 있겠죠? x0은 어떻게 됩니까? x0이란 것은 n 값이 0에서부터 저 값이 뭐죠? 3까지죠? 0에서부터 3까지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더해주면 됩니까? 총 4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4개의 값을 그냥 다 더하는 거, 서메이션을 다 더해보죠. 그러면 n에다 0 집어넣은가? 그러면 x0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이 4였고요. 4분의 2파이 곱하기 k 곱하기 n이니까 k는 0이고 n도 0이니까 이 값이 다 0이에요. 0 곱하기 0. 그래서 이 값은 1로 없어지게 되겠죠. 이거 곱하기 더하기, 이거 더하기 x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어떻게 되죠? 4분의 2파이에다가 n의 값은 0이고요. n의 값은 0인데 1인데 k의 값이 0이잖아요. 얘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1이 되고요. 얘는 결국에 다 뭐죠? x1, x2, x3까지 다 더한 값이 결과적으로는 x의 라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역시 4분의 2파이의 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의 또 0 곱한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0은 전체 x0에서부터 x1, 2, 3를 다 더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x에 한번 1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1을 하면 어떻게 되죠? x의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인데 여기에 0이 곱해지죠. 왜냐하면 0이 곱해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0이 곱해지는 이유는 요 값이 n의 값이 지금 0을 집어넣은 거죠. 0 곱하기 1이 들어가겠죠. 0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전체도 0이 됩니다.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일 때는 어떻게 되죠? x1일 때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에다가 k하고 n하고 둘 다 뭐죠? k하고 n하고 둘 다 1이고 1이죠. 그러니까 1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x의 2는 뭐가 되죠? x의 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k가 1이고 1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그냥 파이가 나오겠죠. x의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이건 뭐가 될까요? 4분의 2파이의 1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다 각각 뭐가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건 그냥 0이 곱해져 익스포넨셜의 0이니까 1이 되고요. 요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뭐죠?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2분의 파이는 뭐가 되죠? 익스포넨셜의 2분의 파이는 어떻게 주어져요? 익스포넨셜의 2분의 파이는 이런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단위원에서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1을 가지는 이런 단위원이 되죠. 여기가 리얼이고 여기가 이미지너리 파트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값이 각도가 0이면 1이고요. 그리고 각도가 2분의 파이면 뭐가 되죠? j가 나오죠. 요 값은 j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 값은 뭐가 되죠? 요 값은 파이잖아요. 파이는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이 값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0에다가 x0에다가 1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x0에다가는 요 값은 1로 바뀌고요. 요 값은 1로 바뀌고요. 요 값은 j로 바뀌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0 더하기 j 곱하기 x1, x2 곱하기 마이너스 1, x3 곱하기 마이너스 j가 다 더해지면 라지 x의 원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 구하는 것이 디스크리트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n분의 2파이 k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값이 되겠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n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요걸 n이 4라고 했을 때는 n이 4일 경우에는 여기 4칸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래서 4칸으로 쪼개져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각각 나오는 복소수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값이. 그래서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여기서 k하고 n을 밖으로 빼서 나머지 부분을 w의 n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ft에서 주어지는 wn은 2파이를 갖다 n개로 쪼갠 여기서 n이 4가 되는 거죠. 2파이 각도를 n개로 쪼갠 단위원 위에서의 복소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n이 4일 땐 이렇게 주어지고요. n이 8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쪼개서 요 각각의 값이 wn이 되겠죠. 그래서 wn의 마이너스 값으로 하나 n분의 2파이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n분의 2파이. 그래서 요 각도가 마이너스 n분의 2파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wn은 요 값입니다. 요 값. 요 값을 우리가 w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값을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w의 라지 n이 된다는 겁니다. n이 4일 때는 요 지점이고요. 8일 때는 요 지점. 아니 3이면 어떻게 돼요? 3이면 요렇게 쪼개지겠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쪼개지겠죠. 여기 하나,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120도씩 쪼개지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는 여기다. 요 지점을 의미한다. 요만큼 돌아간 요 지점 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DFT는 WN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버스 IDFT는 우리가 WN에 마이너스 KN을 해주면 되죠. KN승을 해서 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여기 n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 IDFT에서는 n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얘를 DFT 매트릭스로 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타임 영역에서의 n개의 시퀀스라고 하고 여기 프리퀀시 영역에서 n개의 시퀀스라고 하면 이 시그널을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0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여진다고 그랬죠? x0은 1, 1, 1, 1 더하기 곱하기 x0, x1, xn-1까지 각각 1을 곱해서 다 더해준 게 x0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x0은 x0에서부터 x3까지를 다 더해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죠? 이게 맞죠? 요거 곱하기 매트릭스 연산은 요 행렬에서의 요 행을 행하고 여기서의 이 칼럼 벡터의 이 칼럼들을 다 각각의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x0의 값은 뭐가 나온다고요? x0 값은 x0에서부터 xn-1까지 다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이 결과였잖아요. 여기서 요 값에다가 x에 0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 0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k에 0이니까
K가 0승이 되니까, 요 익스포넨셜에 여기 0승이 되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가 다 1이 돼서 x0에서부터 xn-1까지 다 더해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요 결과가 되고요. 요거 곱하기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보이죠? x1은 1 곱하기 x0 wn의 1승 그죠? 곱하기 x1 wn의 1 곱하기 2승 곱하기 x2 이렇게 곱해진 값들을 쭉 다 더해주면 되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요 값들을 이렇게 한 값들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래서 K값이 이번엔 1이라고 하면 K값이 1이라고 하면 K값을 우리가 1이라고 놓으면 요 값이 K가 1이잖아요. K가 1이니까 여기 N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들어가는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 수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준 게 X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나요? X의 N-1번째다 그러면 여기 K 자리에 이제 N-1 다 들어간 거고요. 각각의 N 자리에 0, 1, N-1 들어가는 것들이 요게 N 자리죠. 그렇죠? WN에 KN이니까 K는 요거고 N은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매트릭스 연산을 해줘서 구해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DFT 오퍼레이션과 DFT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게 매트릭스로 표현된 거잖아요. 이거는 칼럼이고 밑줄 친 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뜻, 칼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칼럼이고요. 칼럼 벡터고 이것도 칼럼 벡터고 요거는 이제 W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으로 전체 시퀀스들을 갖다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WN은 뭐였죠? WN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다시 그려주면 이런 거 있죠. 단위원 위에서 n개로 쪼갰다. n이 만약에 4다라고 하면 요 지점이라고 그러죠. 1,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J면 W4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J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요만큼 들어간 거니까. 요 각도가 뭐죠? 요게 4분의 2파이 각도.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각도니까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관계 W4가 마이너스 J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DFT 매트릭스를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DFT 매트릭스 폼으로 우리가 DFT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W 매트릭스가 굉장히 독특한 매트릭스가 나와요. W 매트릭스가 이 특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특성이 좋은 게 뭐냐면 W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해서 W를 곱해주면 이거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입니다. 컨주게이트를 복소수니까 J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는 거 컨주게이트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J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니까 반전시켜서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그 두 개를 곱해준 결과적으로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상수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N은 요 디멘전이었죠. 이게 N by N이었죠. 총 길이가 얘는 N개였고요. 여기 총 N개였고요. 얘도 N개. 여기서도 얘 길이가 총 N개 나오죠. 총 N개. 이 길이도 몇 개죠? 이 길이도 N by N이었죠. 얘도 N개. 그래서 얘도 N개 컬럼, 얘는 N by N, 그 다음에 N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N개 길이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에다가 곱하기 이런 칼럼 매트릭스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N이었고, 이게 N by N이었고, 얘가 N이고, 길쭉한 컬럼을 갖다가 곱해주면 얘 곱하기 얘 해준 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쭉 해서 한 게 요 각각의 값들이 나와서 요 N개가 나온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 여러분들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이 어떤 게 좋으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소고널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매트릭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시켜서 자기 자신에다 곱해주면 아이덴티티 형태를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오소고너라고 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기가 너무 쉽죠. 결국에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뭐죠? 여기에는 이 W를 인버스를 해서 양변에다 곱해주면 이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우리가 n의 W의 인버스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W의 인버스는 결국에는 n은 그냥 상수잖아요. n은 컨스턴트 값이잖아요. 상수. n 스칼라 값이니까 그냥 n분의 1로 나눠준 값이 된다는 거예요. W의 컨주게이트를 n분의 1로 나눠준 값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트릭스의 인버스 현사는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n이 차원이잖아요. n by n이었는데 n by n에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의 3승에 비례해서 곱하기 연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오소고널한 매트릭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인버스 현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n값이 우리가 앞에서 4인 그런 시스템을 한번 봤었잖아요. 4인 시스템에 우리가 DFT 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는 x의 0하고 x의 1만 한번 구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4가 되면 어떤 W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W 매트릭스는 n이 4일 때 W 매트릭스는 전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n이 4일 때는 x의 0, x의 1, x의 2, x의 3 이런 시퀀스가 W 값이 W 매트릭스가 전체가 n 값이 4로 우리가 주어진 거니까 4일 때 1, 1, 1, 1 이렇게 주어지죠? 다 1이죠. 왜 그렇죠? 왜 1이냐면 W4가 마이너스 J인데 거기에 다 0승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J의 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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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승이 다 1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J의 여기도 다 0승입니다. 이쪽도 다 0승이 되고요. 그래서 1, 1, 1, 1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WN이 지금 마이너스 J라는 거 앞에서 봤어요. n 값이 4일 때 마이너스 4분의 2파이만큼 간 요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J가 나온 거죠. 여기서 n이 4일 때 마이너스 J의 1승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의 제곱 마이너스 J의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J의 제곱을 해주면 한 번 더 가니까 J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J의 제곱을 해주면 죄송해요. J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의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랍니다. J 곱하기 J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제곱이니까 결국에 뭐냐면 마이너스 J의 제곱은 요 마이너스 4분의 2파이에서 한 번 더 간 거죠. 페이지에서는 로테이션을 한 번 더 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리고 3승은 어떻게 돼요? 1, 여기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J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J를 또 곱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J 해주니까 J가 나오는 거죠. 그 J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한 칸 간 게 결과적으로 W4의 1승이고 두 칸 간 것이 요 지점이 결국에 뭐죠? W4의 제곱이고 요 세 칸 간 것이 W4의 뭐죠?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W4고요. 맞죠? 요 지점은 뭐야? 요거는 W4의 제곱이고요. 요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은 W4의 3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W4의 0승 혹은 W4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세 번 이렇게 로테이션한 그 값들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J로 각각 나오게 된다. 여기는 뭐죠? 여기는 W4의 여기는 지금 0번째 행이 지금 0, 1, 2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열이 한 번째잖아요. 0, 1 한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2지점이잖아요. W4의 제곱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 지점은 0, 1, 2, 2에다가 0, 1, 2 지점이죠. 그래서 4가 됩니다. W4의 4승이 된 지점이 나와야 돼요. W4의 4승 지점은 1이었죠.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뭐죠? 이 지점은 1, 0, 1, 2 두 칸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0, 1, 2, 3 총 6칸,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돼서 W4의 6승자리죠. 6승이니까 4승이 여기였고 5승, 6승.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로 주어집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열은 뭐가 나오죠? 1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값은 우리가 순서대로 이번에 J가 나오겠죠. J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0, 1, 2, 3이고요. 세 번째가 나오고요. 행에 대해서는 열은 0, 1입니다. 그래서 W4의 3승이 나와야 되죠. W4의 3승은 뭐였죠? J였습니다. 역시 맞았고요. 또 그러니까 이쪽으로 3칸 간 지점이 여기가 나오고요. 6칸 간 지점이 또 나오겠죠. 6칸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J가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값이 4일 때 W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X의 0, X의 1, X의 2, X의 3, 요 값을 넣어서 여러분들 DFT 각 값들을, 코에피션트 값들을 각각 시퀀스의 각각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4x4 매트릭스 연산이죠. 그냥 칼럼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면 요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거랑 맞는지 한번 볼까요? X0 값은 X0에서부터 X3까지 다 더해준 값 맞죠? X0에서부터 X3까지 다 더해준 값 요건 다 0이 있어서 다 1로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뭐예요? 다 요 1이죠. 1 코에피션트 값 여기 프레임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엘리먼트, 행의 엘리먼트들.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어떻게 줬어요? 1일 때는 x0, 1, 2, 3에다가 1j-1j. 1j-1j가 0, 1, 2, 3에 곱해져서 다 더해지면 x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2도 마찬가지고, x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으로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리얼 이미지널 파트에서 단위원 위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n분의 2파이를 간 지점, 요걸 우리가 WN이라고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면 n 값이 어떤 거다라고만 알면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으로 W 매트릭스를 편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게 하나가 나오면 요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라지 n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DFT를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요 값이 있을 때 즉 DFT의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타임 영역 시퀀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W의 인버스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W의 인버스가 뭐라고 했죠? W의 인버스가 아주 간단하게 n분의 1 곱하고 상수배 해주고 W의 컨주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컨주게이트 뭐죠? J에다가 마이너스 값 다 붙여주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바뀌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도 트랜스포즈 돼도 똑같아요. 똑같은 매트릭스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DFT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된 요 DFT 요 예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DFT 매트릭스 요 W를 구하는 걸 갖다 잘 생각해서 이걸 구하는 거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W하고 W의 컨주게이트하고 곱해지면 N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요 N 값이 4일 때를 놓고 저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DFT에서 그러면은 서큘러 컨볼루션의 특성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DFT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DFT에서 우리가 타임 시퀀스, 디스크릿 시퀀스에서 XN의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면 그거의 결과를 YCN이라고 했잖아요. 얘 DFT를 해준 결과가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서큘러 컨볼루션이 DFT 결과를 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죠?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우리가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 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곱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이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주기에 곱으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디스크릿한 버전에서는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스크릿 프레이 트랜스폼의 관계에서는 리니어 컨볼루션이 아니라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줘야지 우리가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K는 당연히 DFT에 HN을 DFT 해준 거고요. XK도 XN을 DFT 해준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YC 결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DFT 각각 해준 결과를 곱한 다음에 IDF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서큘러 컨볼루션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DFT 연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X 0, 1, 2, 3만 있으면 그럼 요 매트릭스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매트릭스 곱해준 다음에 두 개 곱해준 다음에 HK, XK 구한 다음에 거꾸로 W에 컨주게이트 붙은 놈을 갖다 우리가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서큘러 컨볼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DFT도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하고 코딩을 했을 때 굉장히 구현하기가 편하겠죠. 디지털로 구현하기가 편한 DFT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DFT는 컴플렉시티가 n의 제곱의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이 컴플렉스는 복소수 단위의 연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W 연산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4x4였으니까 얘가 4x4였잖아요. 이게 4개, 4개였으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개. 이게 다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가 얘 4번, 얘 4번, 4, 4, 16. 16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곱하기가 원래는 n의 제곱개의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곱하기가 필요한데 더하기는 n 곱하기 n-1개의 더하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더 그 속도를 갖다가 높이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나지 않고 계산의 복잡도는 이런 곱하기 연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훨씬 더 복잡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만 보통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n의 제곱인데 만약에 우리가 요 n의 값을 2의 m승계라고 한다면 2의 m승 즉 2의 10승이면 1024개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Fast Fourier Transform 즉 DFT를 빠르게 연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수행하면 곱하기 연산이 원래는 n의 제곱이었는데 그 놈이 뭘로 떨어졌어요? n의 제곱이었던 놈이 n 곱하기 로그 2의 n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n이면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냐? 한번 m 값이 n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이 1024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 1024. 즉 2의 10승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DFT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DFT나 우리가 IDFT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가 얼마라는 거죠? 이럴 때는 n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1024의 제곱. 그래서 2의 20승이죠. 1024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000이라고 하면 얘를 거의 얼마하고 똑같은 거죠?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6승 가까이 되겠죠. 10의 6승의 복잡도를 가지게 될 텐데 FFT 연산을 해주면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써주면 이 인버스 연산도 인버스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FT 이렇게 해주면 동일한 연산을 해주는 건데 알고리즘만 다른 거예요. 알고리즘 이름이 Fast Fourier Transform이에요. 그래서 FFT다 하면 DFT 연산을 했구나. 근데 알고리즘을 FFT 알고리즘을 썼구나. 근데 그 알고리즘을 쓰는 조건은 2의 m승계의 형태로 n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얘는 n의 로그 2의 n이에요. 그러니까 10의 3승에 여기는 로그 2의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지금 10의 3승에 로그 2의 2의 10승 하니까 10이 밖으로 나가서 10의 4승이 나오고 로그 2의 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는 10의 4승이 됩니다. 그렇죠? 10의 4승으로 근사화되고 얘는 10의 6승의
결과니까 몇 배가 차이 나죠? 100배가 연산의 차이 나. 연산 비율, 연산의 속도가 복잡도가 100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DFT.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로그 2 n만 줄어드는데 n에서 로그 2 n으로 줄어드는데 훨씬 더 복잡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FT 연산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런 DFT 연산을 DFT 오퍼레이션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n의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오소고널한 프리퀀시 그런 OFDM의 시퀀스 심벌들을, 스펙트럼들을 실제로 설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연산을 해서 기존의 이퀄라이제이션보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OFDM 스트럭처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OFDM에 필요한 그런 DSP에서 배웠던 기본 지식들 또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배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각각이 DFT, FFT 이런 연산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실제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